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손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많았죠. 7월 수출입 동향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상승을 했고, 김여정 발언 이후에 남북 경협주가 큰 하락을 했었죠. 그렇게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그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8월에 오늘 MSCI 모건스탠리 지수 분기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입 편출 종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하이브가 MSCI 신규 편입되면서 큰 상승이 있었죠. 이렇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그 종목들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인 사진은 다들 아시는 그 두 분을 제가 사진에 넣었는데, 그 이유는 오늘 이제 김여정 씨 발언에 의해서 사실 남북 경협치가 큰 하락을 했는데 그만큼 사실 악재가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경협주, 특히 비료, 농협 쪽으로 좀 어느 정도 모아가면 아무래도 다음 주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할 때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제가 담아봤고요. 제가 8월 첫째 주 실적 발표도 이제 거의 막바지 시즌에 이르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월요일에 좀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경우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은 실적 발표 시즌에 맞물려서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고 16%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8월 3일에는 뭐 코오롱인더 이런 곳들이 있고, 8월 4일이 중요하죠. 카카오 게임즈, SK 아이 테크놀로지, SK 이노베이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카카오 게임즈나 아이 테크놀로지처럼 이렇게 MSCI가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더 큰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2021년 8월 3일 화요일 오전 3시 18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요 지표 뉴스, 중요한 뉴스들이 오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해드리고, 그다음에 주도주 분석을 하고 이제 오늘 대응할 만한 단타 종목 그리고 중대형주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수는 1219명으로,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주말에는 확진자 수, 검사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월화까지는 큰 의미가 없고 수요일부터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확진자 수 발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수요일 발표부터 1600명을 넘는지 아니면 그 이하로 좀 감소하고 있는지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오늘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은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 그보다는 오히려 바이오주 전체에 좀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37.9%고 완전 접종 2차까지 마무리한 사람들은 한 13.9% 정도. 그래서 결국엔 8월 말 정도 되면은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더 뭐 백신 여건이라든지 이런 확진자 수 증가 추세에 따라서 다른 또다시 이제 경기 민감주나 이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런 회복될 만한 종목들이 움직일 장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스피가 이제 V자 곡선으로 상승 마감을 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0.65% 상승 마감을 했고요. 다우존스 나스닥도 현 시간 좀 아쉬운 건 장초에 좀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빠지고 있는 추세여서 그게 조금 현재는 아쉬운 상태고, 그다음에 다행인 건 그나마 중국 증시가 이렇게 큰 상승을 했죠. 1%에서 한 2% 정도 상승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1%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국 증시가 이렇게 1.9%, 2.5%, 홍콩 증시도 1% 정도 상승을 했다는데, 물론 이게 연속성이 있고 계속성이 있어야지 말 그대로 글로벌 증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어쨌든 좋은 시그널로 현 시간 그 나스닥에 있는 이항홀딩스 같은 이런 중국 기업들도 일정 부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월화수 정도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에도 좋은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3% 이하로 떨어지는 건 사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3%에서 1.5% 정도 사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은 오히려 성장주에 좀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 둔화, 경기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좋지는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그래도 시장에 현재 반영되고 있어서 나스닥인 다우존스가 오늘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원달러 환율은 현재도 높은 상태긴 하지만 한 0.09%라도 하락했다는 부분은 다행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에서는 6천억 정도 샀고 이제 외국인이 팔았고요. 일단은 중국 증시가 반등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제 오늘자 보면은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상승을 했죠. 장 막판으로 가면서 들어올렸다는 데 좀 의미가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선은 좀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60선을 과연 이번 주 안에 지지를 하고서 올라설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에 대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다행히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거는 긍정적인데, 여전히 20선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20선까지는 터치를 할 수 있는지가 이번 주에 주요 말 그대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래프를 제가 오랜만에 가져왔는데, 저도 그렇고 저도 삼성전자 여전히 1월 달에 투자한 한 10% 정도 물려 있는 마이너스로 비중이 여전히 큰데, 항상 이제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손절을 하고 다른 주식, 급등하는 주식들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올해 말까지는 그래도 가져가야 되는지 하고 있는데, 저도 어쨌든 지금 이재용 부사장의 그 사면 또는 가석방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현재도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전기가 이미 움직였잖아요. 상승세를 실적과 더불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하반기에 남은 뭐 8, 9, 10, 10월에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차트상으로 봐도 조금 의미가 있는 건, 그동안에는 이렇게 하락을 거듭했는데 최근에 그래도 한 2주 정도, 한 14거래일 정도는 이렇게 지지 구간을 좀 해서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는 그런 구간에서 좀 버티고 있다. 그래서 한 78,000원 선 정도를 지지 구간으로 해서 버티고 있다는데 좀 의미가 있고, 어쨌든 8월 11일에 가석방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근처를 준해서 좀 한번 추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수출 동향이 오늘 잘 나왔죠, 7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큰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수출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다시 이제 V자 반등을 하면서 좀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 상승이라고 유의미한 지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한 약 일주일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 지켜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볼게요. 제가 이번 달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거는 바로 이거죠. 이제 바이든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 제대로 되는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다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머징 마켓으로 수급이 넘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잘 흘러가고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청신호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일단 주중에 처리할 전망이고, 나머지는 뭐 예산 조정, 민주당이 예산 조정을 통해서 별도 트랙을 추진한다는 건데, 물론 뭐 막판 변수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제시한 4조 달러 중에서 일단 3조 5천억 달러는 상원의 예산 조정 절차를 이용해서 처리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하여튼 뭐 상황은 지켜봐야 되지만 이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어쨌든 이게 가장 중요했었죠. 7월에 수출입 동향. 그래서 554억 원을 달성했다는 좋은 기사가 나왔고, 무역 통계가 65년 만에 월 기준 최대치다,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가 있었고, 이제 반도체, 여기에서 이제 좋은 호재를 보였었던 반도체나 2차 전지, 바이오 헬스 쪽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수혜분을 입었다. 그래서 상승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15개 품목 모두 수출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가 한 39%, 석유화학이 59%, 그다음에 뭐 자동차가 12%, 2차 전지 31%, 바이오 헬스가 27% 정도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역 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좋은 지표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8.15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면을 받고 풀려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국가에 대한 기여 차원으로 많은 고용이나 이런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 9일에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죠. 다음 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때까지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9일에 아무래도 뭐 가석방으로, 최소한 이제 가석방이라도 된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기사가 아침에 이제 나오면서 사실은 남북경협주가 급락을 했는데, 남북경협주가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일단 신원은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오늘 원래는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장초에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내일까지는 한번, 화요일까지 한번 지켜보고 이제 매수를 하려고, 저는 그래도 월, 화, 수 중에는 매수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남북경협주 같은 거 말씀드렸던 대로 좀 예정된 이벤트죠. 아무래도 뭐 정상회담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화상회의든 뭐든 그런 뭐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비료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대선 관련해서도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필 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쨌든 오늘 한 8%까지도 급락을 하더라고요. 이신석재와 이제 신원 같은 경우는 한 7, 8% 정도 장중 급락을 했고, 뭐 농업 쪽이나 이제 비료 쪽도 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쪽 파트도 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좀 많이 올랐는데 이제 오늘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하기는 좀 좋은 지점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북에서 지난주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런 로이터 통신도 나오고 계속 이제 기사들이 나왔죠.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경솔한 판단이라고 하필 이런 기사가 좀 나왔죠. 그래서 뭐 통신 연락선 복원 이거를 물리적 재연결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라.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빠진 게 8% 정도고, 뭐 적게 빠진 건 2, 3% 정도밖에 안 빠진 종목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악재가 선반영됐다는 거는 오히려 추가 매수하기도 좋고, 내일은 아무래도 저는 뭐 급등까지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상승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빠진 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뭐 장중에 한 2, 3%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MSCI 편입되는 종목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일단 1순위로 보는 거는 에코 프로그램, 저도 여러 번 한 달 전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거의 40% 정도 상승할 종목인데, 어쨌든 에코 프로비엠과 이제 카카오 게임즈, STIT 이렇게 이 세 종목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번 달에 신규 상장하는 카카오뱅크하고 크래프톤까지도 조기 편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은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지금 거론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부분이, 이 부분도 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8월에 있는 이벤트 중에서는 바이든 인프라 투자 법안과 이 MSCI 지수 재편입,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글로벌 증시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카카오 게임즈와 이제 SK IT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체 시총 기준은 충족은 하는데 유동 시총 기준이 미달될 수 있어서 편입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의 무게가 실린다라고 써 있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원래는 올해 초에 한번 편입될 얘기가 있었다가 이제 그때 편입이 안 됐죠. 녹십자도 안 됐었고, 그러다가 한 분기 지나서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이게 말 그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뭐 많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알고는 계셔야 되고, 어쨌든 에코프로비엔 같은 거는 그래도 거의 유력하게 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하고 크래프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이 이번에 빠질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좀 하락이 있겠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비중 축소 가능성이 있어서 SK텔레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알고는 계시겠죠. 이게 증권사 리포트에도 최근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대선 주자 관련해서는 큰 이슈는 없었는데, 윤석열 씨가 제가 어저께 예상한 대로
제가 그 일요일 방송에 이제 월요일에 급등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장초에 이제 5%에서 8%까지 급등을 했다가 바로 또 하락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일요일에 조금 뭐 발언 관련해서 좀 악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뭐 대선 주자들은 사실 계속 등락이 반복되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거는 오늘 지지율은 높게 나왔거든요. 30%가 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주, 그다음에 최재형주에도 이제 긍정적으로, 야당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것도 한겨레 기사니까 좀 더 신뢰할 수가 있겠죠. 뭐 그래도 여당 지지 성향 그 성향 신문의 기사니까. 그래서 윤석열 씨가 한 32% 정도, 오히려 최재형 씨는 조금 하락을 했다는 내용이고, 뭐 그 외에는 뭐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TBS에서 발표한 게 이제 한 32% 정도 기록을 했고, 이재명 지사가 27%, 이낙연 전 대표가 한 16% 정도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최재형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이 내일이죠. 내일 8월 4일이니까 그때까지는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아무래도 출마 선언을 하면 제로 소멸로 인해서 또 소폭 빠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뭐 재난지원금 전도민 100% 지급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뭐 특이한 사항은 아니고 그냥 이 정도 기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좀 강세주, 대장주 한번 찾아보면은, 일단은 오늘은 특이 사항은 좀 이렇게 백신 관련된 주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이오주 섹터가 좀 강했어요. 사실 최근에 강했었던 거는 그나마 코로나 경구약 치료제 관련해서 좀 강했었고, 진단키트는 이미 한 2주 전부터 이제 제로 소멸로 들어가고 있죠. 그랬는데 오랜만에 그래도 바이오 쪽이 좀 활기를 띄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도 오랜만에 한 3% 정도 상승을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큰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실적 기대감도 있고, 또 이런 뭐 모더나 관련해서도 좀 상승 여러분이 있었고, 삼천당 제약과 같은 경우는 경구 코로나 그 치료 관련해서 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셀리들이나 네이처셀이나 최근에 좀 강했었던 종목들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정규장 순위를 보면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상승을 했는데, 무상증자 이슈로 하루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상한가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좀 착시 효과죠.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만약에 뭐 3,000원짜리 주식이 있었으면 그걸 3분의 1로 그렇게 무상증자를 했다면 뭐 말 그대로 1,000원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인데, 그래서 최근에 그 에코프로 HN이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었죠. 그런 효과로 인해서. 근데 사실은 뭐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도 사실 좋지 않고, 이게 뭐 굉장히 비율이 그 에코 프로 HN하고 비율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무상증자 주는 게 0.3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한 주당. 그러니까 사실은 내일 같은 경우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최근에 이제 스펙주가 또 이렇게 뜨고 있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하나의 SBI 스펙이나 뭐 상상인 이게 이제 좀 높은 상승률을 했고, 그 외에는 오늘은 사실은 주도주라고 부를 만한 게 없었는데, 그나마 수출입 동향이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가 좀 움직였다라는 게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재형 씨가 4일날 대선 선언을 하기 때문에 재료로서 괜찮은데, 최재형 씨 중에서도 이제 관련된 주 중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성우테크론이 오늘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죠. 그래서 상한가에서 풀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 25% 정도 상승을 했다는 게 특이사항. 그리고 나머지는 뭐 반도체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거, 식약처 지원,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개별 재료들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딜리도 이제 최재형식 관련된 주, 그래서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는 그래도 최재형식 관련된 주가 2개 정도 들어갔다는 거는 뭐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11위부터 20위까지도 대부분 개별 재료인데, 그나마 반도체 그 RF 세프나 뭐 디물 멀티미디어 같은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2개가 움직였다. 그리고 이제 급등주로 좀 더 체크해 볼 만한 거는 제가 여러 번 소개했었던 인터파크죠. 그래서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전쯤에 그때 추천드린 이후에는 거의 한 7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근데 그래서 잠깐 재료 소멸로 최근에 좀 조정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야놀자가 오늘 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강세주 섹터 한번 정리하는 거는 제가 매일 해드리고 있는데 1위부터 30위까지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걸로 강세 섹터도 찾을 수가 있고 강세 대장주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일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위부터 30위까지도 보면은 일단 좀 눈에 띄는 거는 뭐 윤석열주 관련된 주인 그린플러스가 스마트팜 정책이죠. 이거는 인물주와 정책주 두 가지로 이제 대선주를 나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스마트팜은 정책주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상승이 그래도 장중한 때는 한 20%까지 상승을 했다가 나중에 좀 밀리면서 9%대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이제 CNG 하이테크 여기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 그리고 나머지는 뭐 친환경, 자동차, 엔터,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제가 거의 한 3주 전쯤에 추천을 했었고 그 이후에 한 50% 정도 올랐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개별 주식들도 움직였고 고영가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고 일단 이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 거래량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인터파크, 그다음에 딜리도 이제 최재형 씨 관련된 주죠. 그리고 시스웍까지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하고요. 상한가 종목 중에서는 제이준 코스메틱하고 스펙주가 있는데 일단 저는 스펙주는 일단 뭐 같이 공부하는 종목에서는 제외하고요. 그냥 너무나 급등락이 강하기 때문에 입문자들이 상대할 만한 그 주식은 아니어서 일단 스펙주는 빼고 무상증자 이슈 같은 경우는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이슈로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 오늘은 상한가 종목에서는 특별하게 뭐 이렇게 대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7월 수출입 동향에서 반도체가 좀 잘 나오면서 반도체 코스닥이 움직였다. 그래서 고영, 어버브 반도체, 테크윙, STA 반도체, 뭐 유니셈 이런 것들이 소폭 상승을 했고 대형주들 중에서도 뭐 SK 하이닉스가 3%, DB하이텍도 제가 한 달 반 전쯤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대형주로.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5%대에서 상승을 했고 LB세미콘도 4%, 한미반도체도 2%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단타와 이제 우량 종목들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그 전에 크래프톤 지금 청약 기간이잖아요. 내일까지. 근데 첫날은 좀 경쟁률이 부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넵튠이라든지 이런 크래프톤 관련된 주들이 좀 하락을 큰 폭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내일 내일 이런 경쟁률이 좀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반등을 하겠지만 참 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래서 예상보다는 이렇게 좀 낮은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인터파크는 말씀드렸던 대로 야놀자가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또다시 추가 상승 여력이 생겼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인터파크 하나 체크하고 제이준 코스메틱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장초에 추가 상승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권리락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한 거라서 저는 이렇게 큰 상승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오늘도 많이 올랐었던 딜리가 최재형 씨 관련된 주인데 최재형 씨가 4일에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때문에 하루 또 시간이 또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윤석열 씨가 좀 악재가 좀 있죠. 그 발언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대급부로 최재형 씨한테 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딜리도 추가적인 급등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다만 이제 딜리 같은 경우는 패턴을 좀 보면 이 3분 틱으로 제가 본 건데 이렇게 장 막판에 좀 올라가는 경향도 좀 있고 장 중에 올라가는 경우도 그러니까 장 초부터 이렇게 급등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장 초부터 대응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저점으로 많이 빠지면은 그럴 때는 뭐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셔도 어쨌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 뭐 패턴을 보는 것도 뭐 충분히 공부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는 정배열이고 윗부분에 있는 매물대들을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소화한 상태고 어쨌든 재료로서는 최재형 씨 대선 선언이 있고 거래량도 최근에 좀 터져주고 있어서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 수급도 한 17만 주 정도 어저께 들어왔고요. 프로그램 매매는 전날 한 16만 주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김여정의 그런 발언들에 때문에 악재가 반영이 돼서 이런 효성 OMB라든지 조비라든지 이런 그 농업 관련된 주들이 좀 빠지긴 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은 하긴 했죠. 거의 뭐 40% 정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뭐 추가적으로 지금 비료도 뭐 중국의 이런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비료나 이런 그 곡물에 대한 이슈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남북 경협 이슈는 아무래도 대선 때 가면은 계속 발생을 할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놓으면 내일은 내일 또는 이번 주에도 이렇게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점에 조금씩 매수를 해 나가는 분할 매수 해 나가는 전략으로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어쨌든 말씀드리고요. 효성 OMB하고 조비가 일단은 비료 쪽에서는 대장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인터파크와 달리 좀 딜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조성, 효성 OMB, 남북경역주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죠. 남북경역주는 이쪽에 있죠. 이건 남북경역주 중에서 그 식품, 재료 뭐 이런 쪽이었고, 비료 쪽이었고, 이쪽은 예, 신원서부터 이제 일신석재, 인디에프 이런 데는 그 남북경협주 경제 협력으로 연결돼 있는 곳들.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 중에서 좀 흐름이 좋았던 건 팜스토리, 신원, 일신석재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 이쪽에서는 조비, 그다음에 뭐 KB 케미칼, 그 거래량 일단 큰 순서대로 보면 효성 OMB, 그다음에 아시아 종묘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해화학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진짜 많이 빠졌네요. 한 10% 정도 빠졌으니까. 그리고 어저께 그걸 안 했네요. 그 어제 종목 분석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픽했던 종목이 가온미디어, 그다음에 퀀타메트리스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이제 덕성 말씀드렸는데,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흐름이 장초에 굉장히 쉬운 패턴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보시면은 장초에 시가 0으로 시작해서 11%까지 올라갔어요. 11%까지 거의 10분에 걸쳐서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한 최소한 5%라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패턴으로 쉽게 올라가고서 이제 천천히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요. 컨테메트릭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조금은 어려운 패턴이었죠. 그래서 장초에만 급등을 하고 시가도 좀 높게 형성이 됐고 한 7% 정도, 6% 정도 급등을 했죠. 급등하고서 이제 쭉 빠졌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좀 입문자들이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추가적으로 보면은 가온미디어, 퀀타메트릭스, 덕성 모두 5% 이상은 상승을 했죠. 덕성과 같은 경우도 장초에 좀 급등을 하고 그 윤석열 씨 그런 안 좋은 기사들 나오면서부터 이제 쭉 빠지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 관련된 주는 전체적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오늘 뭐 덕성과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보유는 하고 있는데 시가가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장초에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는 다 빠지고 있더라고요. 시가도 좀 빠지고 있고, 최재형 씨 관련된 주 중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딜리하고 한세MK도 내일 좀 추가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가 한세MK가 아니구나. 그 MPK가 꼬리 달면서 올라왔고 시외가도 한 1.8% 정도 상승이기 때문에 내일은 추가 상승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루온이나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오픈베이스도 지금 꼬리 달면서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져는 그날 어제만 같은 경우도 어제도 5% 빠진 이후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초에 샀었으면 5% 수익이죠. 그러니까 대선주들은 사실은 뭐 그만큼 위험성은 있지만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형주, 중대형주로 거의 90% 이상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고, 이렇게 조정장이나 조금 어려운 장에서는 이렇게 급등주 간단하게 활용을 해서 그래서 조금씩 수익을 그래도 매달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MSCI 편입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코프로 EBM 말씀드렸고, 에코프로 EBM 같은 것도 오늘 차트를 보면은 장초에 한 4%까지도 빠졌었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가 매수하기 좋죠. 제가 좋은 주식이라고, 물론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배터리 소부장 중에선 대장주고 MSCI 편입될 가능성도 있고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매출액도 이렇게 분기 매출액도 2분기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급등을 했지만 오딘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빠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NC소프트에서 블레드 앤 소울 2를 좀 있으면 출시를 하죠. 한 2주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반대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좀 빠지고 있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양마켓에서 지금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2분기 실적, 그 대신에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출시가 아마 6월 말 정도에 된 거라서, 그래서 그 실적이 대부분 다 3분기에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4분기에 잡히니까 어쨌든 추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지금 전고점 대비 20% 정도 빠진 상황이라서 충분히 매수하기 괜찮다. 그래서 뭐 2분기 실적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거는 사실은 뭐 확정 실적은 아니니까 지금 내일 모레 발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뭐 충분히 매수하기 괜찮은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배열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20선 지금 차트
약간 터치를 하고 있죠. 집선 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크래프톤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 상장이 된다면 아무래도 게임주 전체에 다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겠죠.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도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물론 많이 급등을 했죠.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뭐 아무래도 배터리 소부장 쪽에서는 그래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도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MSCI 편입 종목, 예상 종목에서는 거의 유력한 거는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나머지 카카오게임즈하고 SKI 테크놀로지까지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 좀 정리해드리면, 어쨌든 중국 증시가 일단 반등을 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고, 미국 증시가 현 시간 좀 보합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 중국 증시가 일단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일단 대선주 중에서는 일단 윤석열주, 그다음에 최재형주 중심으로 보시고, 이재명 씨 관련된 주는 아직까지도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 전 기본주택이나 이런 정책 관련된 주도 조금씩 움직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좀 탄력이 없어서, 일단 이번 주 강한 종목들은 윤석열 씨나 이제 최재형 씨 관련된 주들, 그다음에 정책주 중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경협, 그 중에서도 이제 비료, 이런 농업 쪽, 그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주가 여전히 오늘도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이제 중대형주 중에서는 제가 8월 1일 날 중대형주 한번 정리해드렸죠, 일요일 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그날 정리했던 것 중에서 제가 그 포르쉐가 민간 항공 우주 투자하는 거 얘기하면서 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5%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거는 정배열이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것 종목을 중심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또 30분이 넘었네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서는 8월달 재테크 스터디 모집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새벽이 되니까 지금 아직 정신이 약간 이상하네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